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2019년 6월 10일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 8,000달러 위에서 8,200불 정도를 뚫어주지 못한 비트코인은 이 조정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 역시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조정 조금 오기 시작했는데 몇몇 분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들 괴로워하고 계세요. 이것보다 또 한참 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알트코인 가격 한창 낮을 때 그때 구매를 하셨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괴로운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최근에 이 시장에 포모가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들어오셨거나 고점에서 추매를 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조정 이야기를 꺼내기가 약간 무서웠어요. 한국인은 외국인은 똑같은 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더 기뻐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정답은 아니죠. 항상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좋으시면은 제 방송은 아마도 이렇게 입맛에 맞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기준으로 주말이 지나지 않았는데 8,000달러 선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 저희가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을 해드려야 될 소식, 최근 인도 내에서 굉장히 살벌한 법이 발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은 최대 징역 10년형이다. 근데 이거 뻥이라고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좀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좀 말을 좀 해주세요. 지금 3일 정도 지났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입을 떼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법 자체가 허무맹랑하긴 했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진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있죠. 여기서 국제 도핑 검사 기구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도핑 방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 국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블록체인 그 기반 도핑 방지안도 좋은데 걸리면은 고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처벌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림픽을 대비를 해가지고 라쿠텐이 일본 최대 철도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캐시리스 결제를 촉진한다, 현금 없는 사회를 계속해서 이제 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서비스는 이제 2020년 올림픽이 시작하게 되는 해에 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일본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아소다로 일본 재무성이 일본은 분산 원장과 같은 혁신 기술의 잠재력을 발굴 및 활용하기 위해서 적합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동시에 암호화 자산 등 블록체인의 리스크를 감소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날 회의에서는 스타트업인 블록스트림의 공동 창업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정 통화의 중요성과 암호화폐 하드월렛을 통해 디지털 법정 통화를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기술의 응용 및 시스템은 금융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탈중앙화 금융은 보다 많은 경쟁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뒤따른다. 기술 인프라와 기술 소유권 및 운영과 관련해서 중앙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때문에 탈중앙화 기술은 더 높은 수준의 경기 수능성이 요구될 수 있다. 법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호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탈중앙화 구조는 시스템 복구와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IMF 총재죠 크리스틴 르갈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G20의 공동적인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은 항상 금융 발전을 촉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이러한 혁신들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소수에게만 이익이 될 것인지가 문제다. 올바르게 다뤘을 때 해당 기술은 핀테크 비용을 줄이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리스틴 리갈드는 G20 회원국들이 핀테크 분야에서 범국가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버 안전,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그리고 규제 관련 법이 마련이 필요하고 해외 결제 등이 거론이 되었으며, 암호화 자산은 몇 년 동안 사용되고 있음에도 G20 국가에서 관련 규제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잠재력을 활용해서 금융 수용성을 확장하고 개발하길 원한다면은 암호화폐 자산, 비은행 금융 중개업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별 접근 방식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동시에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IMF 총재가 G20 국가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냥 모인 김에 일본에서 지난번에 한다고 했었던 거 공통적인 규제안을 하나 발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 G20 같은 경우는 암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백이 일본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무라이슌을 비롯해가지고 각국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와 만나서 암호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G20 같은 데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싶다라는 면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아담 백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사용하는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증명이라는 채굴 구조의 원형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암호화 학자이고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발표한 내용에도 인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에서 나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인 스테판 펠리가 CNBC와의 인터뷰 중 킥 재단이 만약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모든 법적 공방 절차를 진행한다면 500만 달러로는 역부족이다. 최소한 1000만에서 2000만 달러가량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법적 공방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킥 측의 변호사가 시간당 1000불 정도 이렇게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시급 11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급이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폰 가지고 게임하고 오면은 50만원 꿀꺽 이렇게 삼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약간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경제,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가상화폐 논의 활발해진 미 규제 당국. 자, 이제 한국 언론도 약간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죠. 미국이 한다니까 이제 살짝 관심을 갖는 거죠. 그전에는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는 다 사기다, 쓰레기다 이런 말만 나왔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암호화폐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게시판을 엊그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고민이 있다면서 글을 남겼어요. 그게 어떤 글이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비트코인을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죄다 달려들어가지고 사기다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막 말이 많던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팔랑 위인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시장에 너무 늦게 들어온 사람들, 너무 늦었다는 표현은 잘못됐죠. 저번 불장 때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죠.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인식이 이렇게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에서 제대로 된 발표를 해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제 미디어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린 듯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코인이 있죠. 바로 이 페이스북의 면상 코인, 글로벌 코인입니다. 자, 이 글로벌 코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파장은 무엇인가? 글로벌 코인은 국경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 없이 지불 가능한 디지털 통화로서 설계가 되었다. 즉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존과 다른 점은 달러와 같은 단일 통화가 아닌 여러가지 법정 통화, 유로, 엔 등이 글로벌 코인과 연동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페이스북은 각 국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통화 바스켓을 구성할 계획이며 이미 몇몇 규제 당국과도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이스북의 글로벌이 아니고 글로벌 코인은 메신저나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자사 앱을 통해서 전세계 23억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고요. 또한 페이스북은 실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ATM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파트너 기업과 지역 매장에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페이스북 토큰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수수료 없이 뉴스나 콘텐츠를 소액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고 해외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파트너 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혹은 어떤 브랜드가 인기가 있는지 등 정보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좀 불편하죠. 내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의 규제 당국자라 하면 중앙은행들을 빼놓을 수 없게 되는데 중앙은행들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면은 규제 당국자들이 이렇게 쉽게 승인을 해줄지 그런 점도 이제 제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 글로벌 코인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글로벌 코인이 나오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코인이라는 것, 암호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로벌 코인이 성공할지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에 비슷한 서비스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전해봅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7,500달러 선으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10%더 드랍될, 10%더 까일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7,550불 선에서 비트코인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가의 말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7,615불에서 이제 마감이 될 수 있다, 그거에서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하락 채널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6,8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지금 여기 깨지면은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6,800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본 것이 CME 선물시장 갭입니다. 여기를 봐야죠. 여기 보시면은 7,155불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번 갭 메꿔질 때는 그 아래로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6,800불까지 떨어지는 거 제 충분히 염두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겠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 된 것이긴 하지만은 이 조시 레이저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또 한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큰 조정이 오게 된다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밀릴 것 같으냐. 여기에는 3,892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첫 번째 35%는 7,200불 선까지 밀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 35%는 6,400에서 6,800불, 그 다음은 5,600에서 6,100불, 그 다음은 5,600불 아래가 14%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렇게 표를 던져주고 계십니까? 이 모르긴 몰라도 아무래도 한번 찍어보자면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6,400에서 6,800 혹은 5,600에서 6,100불.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정말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마실 수 있는 지하실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고 봐야겠죠. 각각 지지선마다 반등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계시다가 정말로 반등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 안전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설문조사를 한 조시 레이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 레이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적에 최대로 가격이 빠지면은 이 피 튀기는 피보나치 비율로 0.618자리에서 5,404불 이것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가 발생될 수가 있겠다. 지금 현재 강한 지지선이 6,109불과 6,814불 사이에 있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6,400불 정도에서 아무래도 지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 레이저의 표는 바로 여기 6,400불을 일단 던졌는데 여전히 5,400불 때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트는 제가 어제 공유를 해드렸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죠. 얼굴이라고 하기는 좀 무한한 그런 똥인데 마법의 똥대포씨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똥선생님으로서 가르침을 주시고자 트윗을 남겼습니다. 똥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NVT 매도 시그널이 떴다. 만약 여기서 더욱더 매도세가 심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7,100달러 선이 무너지면은 적어도 40% 정도 하락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개똥 같은 소리를 해주고 있죠. 자, 과연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조마조마하기는 한데 여러분들 삶에 지장을 주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월요일 아침부터 심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기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재밌는 짤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달팽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거의 토끼만 합니다. 자이언트 아프리칸 랜드 스네일이라고 하는 달팽이인데 삼겹살 싸먹는 상추 같은 거 주면 정말 잘 먹게 생겼죠? 자, 아무튼 좀 은근히 귀여운데 여기다 눈을 이렇게 붙여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이참에 정말 건강하게 제대로 조정 한번 받고 위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래 오늘도 정보 모으느라 수고했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없이는 저도 채널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명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잠재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